네, 먼저 박혜준 배우님부터 마이크 주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악재경찰서 권태주 역을 맡은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키로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나 역을 연기한 정선입니다. 네, 감독 이정범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진행하는 동안에 궁금하거나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양 옆에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왼쪽 뒤편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 영화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세월호의 문제를 상업 영화의 틀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다룬 적이 없었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떤 것이 선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어떤 그런 것들과 질문들, 어른들의 그런 미안함과 각성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 일종의 아주 상업적인 틀의 범죄 오락 영화의 외피를 빌린 것인지, 아니면 후자가 먼저고 그 세월호의 사건이 그 소재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 영화를 구상하시게 된 그런 과정과 어떤 것이 더 선호가 되었는지를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굉장히 좀 다루는 방식, 세월호를 어떻게 환기하는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약간 세련되지 못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2015년 반원고를 갔었을 때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다뤘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얘기로 커지고 있는 얘기였다는 생각을 들었었고, 그때 받았던 충격이 기점이 돼서부터 세월호와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한 게 지금 거의 5년이 다 넘게 돼가고 있는데, 상업영화를 하는데 세월호를 소재로 가져오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으로 5년을 견디고 버티고 영화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를 얘기를 똑바로 잘 하고 싶었고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상업적인 장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상업영화가 가져야 되는 긴장감이라든가 재미들을 취하는 방식이 있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남았느냐라고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세월호를 소재로 갖다 썼는데 이 영화가 상업영화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최악의 결과물이거든요. 당연히 최초의 시작점이 세월호가 됐었던 거고, 그거를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이 사회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고민했던 결과물이 지금의 나온 악질경찰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논란 여부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기획했을 때부터 이 시나리오를 악질경찰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거고요. 영화사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영화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바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질문을 받고 풀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련되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만약에 제가 연출한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화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연출의 어떤 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수긍을 하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다뤄야 하는 그 세월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거칠고 투박한다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처절하게 치열하게 찍었던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이 앞쪽에 계시거든요. 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천사옥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보고 되게 말씀드리기도 떨리는데요. 이성균 배우님하고 이정건 감독님한테 차례로 여쭤볼게요.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조피로가 만약에 착한 캐릭터였다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람, 장소, 공간이 다 한정돼 있을 건데요. 그될 거나 아니면 경기에서 멈칫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객도 마찬가지로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악랄 속에서 인간다움을, 거침 속에서 따뜻함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조피로 직업만 경찰이고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이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맞닥뜨리고 조피로의 변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좀 더 경찰이라는 직업보다는 사건을 좀 더 양아치스럽고 쓰레기답게 그렇게 조금 거칠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그 파급력이나 각성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착한 인물인데 공간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영역이 착한 사람이나 한정이 될 건데, 아니면 경기에서 멈칫하거나.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경찰이라는 직업보다 좀 더 그가 갖고 있는 나쁜 성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쫓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사람이 어떤 사건 맞닥뜨릴 때 변하는 내적인 갈등, 신경, 각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조피로가 갖는 감정의 낙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평소에 있었을 때하고 미나와 겪는 사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경험하는 감정의 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개인적으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캐릭터일 수 있고 말랑말랑한 캐릭터일 수 있었지만, 제가 원했던 거는 하나의 충격이었고, 이 영화가 끝났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게 어느 하나의 그 규정으로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데, 그 진자의 폭이 큰 인물일수록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개과천선했었을 때, 혹은 미나한테 영향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악을 해결했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관객분들한테 고스란히 주례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우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아리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인물이 변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도전 같은 것들도 있었었고요. 거기에서 오는 감정의 낙폭이나 몰입감 같은 것들이 긴장감을 갖고 끝까지 관객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요.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일단 이성균 씨랑 박해준 씨한테 공통 질문이 있고 또 박해준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 먼저 이성균 씨랑 박해준 씨는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집요한 그런 몸싸움을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끝까지 간다의 그런 장면 같은 그런 집요한 몸싸움을 했었는데 좀 크고 작은 부상 없었는지 궁금하고, 또 박해준 씨는 아무래도 또 독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좀 악랄한 연기를 하셨는데 좀 이미지 고착화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는지랑 차별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간다는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처음 액션하는 장면이
앞에 거실에서 벌어지는 장면 때문에 이렇게 약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저희가 리얼을 좀 싸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부상이 있었죠. 뭐 이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실제로 타격을 하고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 2달 전부터 저희가 좀 합도 많이 맞추고요. 액션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큰 위험은 없었고, 아주 뭐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많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액션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성유정이랑 이제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이렇게 같이 훈련을 했는데, 약간 형이랑 촬영을 해보면 그 되게 이렇게 합을 맞추고 정확했던 동작들이 굉장히 이렇게 리얼하게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형님의 어떤 그 움직임의 특성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짜 싸우는 것처럼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그거에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의 상황이 있었지만 되게 환성으로 만족할 만한 액션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에 이제 영화들이랑 이 태주라는 인물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일단은 나왔을 때 무섭다는 부분은 훨씬 더 그 얼굴이 되게 더 차갑고 무섭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이 영화에서 보여줬으면 했었고요.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얘기 같지만 그 역을 하면서도 되게 그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이 태주에 대한 연민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연민이고 자시고 뭐 없겠네요. 어쨌든 잘 봐줬으면 좋겠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차갑게 느껴지도록 연기를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보여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이전의 역할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렉스무비 유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전소미 배우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미나 캐릭터가 초반 서사를 많이 알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반항적인 학생 역할과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다고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나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떤 정서를 중점으로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나의 어떤 관객으로서 판단하기에 약간 바르지 못하고 일탈스러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그냥 반항심이나 뭔가 결핍 같은 거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미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감독님과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했고, 또 무엇보다 저는 미나라는 인물이 살아가는 이유가 책임감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책임지고 싶은 어떤 일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까지 모른 척하고 내가 저지를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미나는 보통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김혜 기자고요. 이성균 씨랑 감독님께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루피라는 캐릭터가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중에서도 이성균 배우님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악행은 뭐라 생각하는지 꼽아주시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전작들을 보면 무언가를 깨닫고 그냥 우는 그런 장면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는 깨닫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거든요. 그런 캐릭터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그런 최악의 악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뭐 나쁘지만 그렇게 뭐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행동이 눈앞에 이익, 뭐 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일을 이렇게 주저없이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카리스마 있고 뭐 힘이 세고 나쁜 뭐 그런 인물이 아니고 정말 동네 양아치 같이 보이는 그런 이익 때문에 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찰처럼 보였으면 하고 연기를 했고요. 너무나 많죠. 뭐 하나 악행은 꼽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작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저씨하고 악질 경찰의 조비료하고 다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훨씬 명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저씨에서의 차태식은 소미를 구하지 않으면 소미가 죽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서사가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누군가가 강압하는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부터 이 친구가 판단을 하고 소미를 구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안 구하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악질 경찰에서 조비로는 약간은 다른 상황인 게, 미나가 죽고 난 다음에 미나의 죽음을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고 돈을 받아 챙기고 그냥 그대로 형사로서 살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피로는 피로 나름대로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였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감히 바라는 건 왜 피로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했는지가 왜곡되지 않고 기자분들이나 관객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하고 바란다는 거. 그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조세영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이제 세월호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보면 세월호라는 소재가 전면에 나오긴 하지만 또 굳이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사건이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받거든요. 이런 세월호 소재를 이 상업영화 틀 안에 넣기 위해서 어떤 그 균형점을 어떤 점에 중점을 줬는지, 대중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여기는 온갖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최종점에는 재벌이 타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혹시 유족들한테 보여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가 투자도 힘들었었고 캐스팅도 힘들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세월호 때문에 그랬겠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꼭 세월호를 다뤄야 되느냐고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었고 반대하는 분도 많았었고,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까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를 만류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해야 되는 데는 저한테 끌어오르는 뭐가 있었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를 다루게 됐었던 거였었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투자사의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상업 영화의 감독이고 장르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검열을 했던 것 같아요. 회차를 거듭을 하면 할수록 제가 관객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재미와 긴장감을 너무 배려하고 있어서 이 영화의 진정성을 해주게 된 건 아닌 건지, 혹은 이 영화의 진정성에 너무 신경이 뺏기고 있고 함몰되어서 혹은 관객에 대한 배려라든가 기본적인 상업영화가 가져야 되는 미덕을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닌지 계속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작 보고회 때도 영화를 두 편 찍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걸 밸런싱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악들이 등장하죠. 재벌도 있고 비리 형사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건 저는 이 영화에서 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준 것도 역시 어른들이고요. 근데 그 어른들이 상처를 줬던 이유들이나 방식들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돈이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가장 이미지화할 수 있고 형상화할 수 있는 악은 제가 봤을 때는 재벌이라는 캐릭터였던 거죠. 재벌이라고 하는 범주였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재벌을 가져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일가족분들 보셨어요. 그 시사가 저한테는 가장 떨리고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잘 정도의 시사였었거든요. 시사가 끝나고 감히 그 유가족분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서 제가 앞만 보고 있다가 위통이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다 나가셨겠구나 싶을 정도에 몰래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차를 갖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방황을 하다가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한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잊고 싶으신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신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그리고 이 영화는 청불 영화의 장르 상업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보시기 불편하신 장면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다시 뭐라고 문자를 주셨냐면 본인들이 겪은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이 영화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이름을 팔고라도 얘기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섬세하게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버님 한 분의 의견이 전체 일가족분들의 의견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뭔가 불안해하고 아파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를 감싸주시는 문자를 주셨을 때 이 영화가 그렇게되지만 않았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관객분들도 그렇고 영화를 못 보신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예상을 했던 논의들이고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저 영화 잘 봤고요. 저 일생의 하수정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 배우 두 분, 이성균 씨랑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액션씬 굉장히 되게 그 영화 보기만 해도 힘든 씬이 많았잖아요. 고난도 많으셨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끝까지 집요하게 좀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또 액션씬 하시면서 감독님 정말 좀 독종이다 이렇게 좀 느끼셨던 그런 현장 비하인드나 그런 거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기 검열과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에서 성취감은 컸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다른 영화보다 애정과 애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박혜준 배우님이요. 뭐 감독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불편은 뭐 몸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게 명확하고 그걸 꼭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실 때 몸소 보여주시는데 그 행동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멋있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내야 되겠다 저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요.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더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지막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박희준 배우님부터요. 예, 저는 오늘 이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약간은 좀 역할 자체도 그렇고 좀 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서 가진 악행을 저지르면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제 모습보다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영화의 힘과 진정성이 있어서 이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거를 아주 진솔하게 봐주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많이들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 치열하고 뜨겁고 진심을 다해가지고 작업했던 영화입니다. 예. 물론 민감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연하고 자기검열하면서 영화를 찍은 거니까요. 일단은 영화적인 재미와 저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 분명히 모자라고 서투른 점들이 많았을 걸로 압니다. 이렇게 시간 내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왕이면 기자님들께도 좋은 영화로 남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많았던 영화였고요.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던 영화인데 그때마다 힘을 주셨던 거는 그 어느 유가족분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들 뇌리나 마음속에서 세월호가 잊히는 게 제일 두렵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침묵하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었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영화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공론화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어찌됐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담론화시키는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도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394명이었고 배우가 71명이거든요. 465명의 배우들이 근 2년 동안 치열하게 찍은 영화니까 그들의 진심이 잘 와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가운데 표시된 데 서주시고요. 가운데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실게요. 다음 전소희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여기 가운데 표시된 데 서주시고요. 가운데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이어서 박혜준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가 주세요. 네, 여기 가운데 표시된 데 서주시고요. 가운데 시선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혜준 배우님 자리에 계시고 저희 배우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실게요, 같이. 네, 가운데에 나란히
나란히 좀 붙어서 서주시고요. 시선 가운데 위아래 골고루 봐주세요. 좀 붙어주세요. 네, 좀 붙어주세요. 네. 네, 저희 이정범 감독님 마지막으로 올라오셔서 다 같이 단체로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붙으셔서 가운데 시선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저희 화이팅 하는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질경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